작전 타임입니다. 9시 43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명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예, 일단 이번 주 휴장일이 한 번 있긴 했습니다만 네. 꾸준하게 주가도 잘 올라왔고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안정화를 보여줬는데 지금부터는 또 차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보여져서 차별화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르던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각자 좀 다른 길을 걷는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도 사실 지금은 당연히 쉬어갈 자리인 것은 맞는 것 같고 조정시 매수라고 해도 사실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이 커 보이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제한적인 좀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보여져서 차별화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볼 만한 체크 포인트 지금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지수는 좀 박스권 내에 있지만 종목별로 다른데요.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는 신흥국, 외국인, 실적주입니다. 첫 번째로 신흥국, 저희 어제 이 시간에도 네. 비슷한 키워드로 좀 이경민 연구원이 주셨는데 신흥국 어떤 포인트로 좀 가져오신 거죠? 일단 간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국가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죠. 5%가 좀 넘게 올랐는데, 물론 이제 그 신흥국의 주가가 물론 일간 단위로도 그렇습니다만 연초 대비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 증시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중국은 조금 그 내부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것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올해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신흥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세를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초 대비에 2개월 동안에 러시아 증시가 지금 현재 약 한 4.5% 정도 가장 높게 오르고 있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멕시코, 대만 이런 나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 이제 3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어제하고 또 이제 주 초반하고 해서 오름폭을 제외하고 나면은 2월 달까지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마이너스입니다. 약간 2.3%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수준까지 본다라면 이제 한 거의 플러스 한 2% 수준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선진국 증시들 S&P 500 지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랑스 증시라든가 독일 증시라든가 이런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연초 대비했을 때 아직은 한 10% 내외권역의 하락을 기록해주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신흥국들의 어떤 주가 반등세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준비해 주셨죠? 네.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림이 이제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화면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 쪽이 네. 가장 강했네요. 일단 그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중위권이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측으로 보이는 선진국들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또한 이제 3월달 이제 어제까지 거래일로 말씀드리면은 브라질이라든가 한국 증시가 조금은 마이너스지만 이미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보합권 시작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땐 양날의 칼입니다. 떨어질 때는 신흥국이 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의 어떤 차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보다 덜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하반기 동안에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도 월간 단위로 한 2달 연속 올라가고 있고 또한 이제 유가를 비롯해서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국가들이 조금 더 빠르게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외국인인데요. 오늘은 약간은 좀 주춤됩니다. 코스닥에서 그래도 매수로 다시 좀 전환이 되네요.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외국인이 사실 오늘 주식시장 동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좀 쉬어갈 자리다. 그래서 많이 안 살 것 같긴 한데 종가 가면은
조금 매수로 반전하거나 뭐 팔아도 한 몇백억 이상은 많이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시각 자체가 뭐 2월달 들어서면서 많이 변화를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결국에는 무엇을 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림을 보시면 지난주까지 어떤 동향에서 2월 중순 이후에 매수의 규모가 가장 큰 업종군들을 보게 되면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제가 유별나게 전기전자 업종을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규모가 증가를 해도 이쪽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환율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본과도 연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 수출주 메이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동차, 뭐 좀 전에 어떤 분께서는 조정시 매수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자동차는 아예 올해 빼고 보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을 한다고 해도 삼성전자를 과연 주력으로 시장의 어떤 움직임으로서의 어떤 중심에 두고 봐야 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은 그 또한 뭐 제가 볼 땐 영향력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IT조 쪽에서는 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LG그룹주라든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수를 한다? 아마 규모는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매수세가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와 같이 과거에 뭐 하루에 몇천억씩 살 수 있는 업종군들이 아닌 그 이외의 업종군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업종군 쪽에서의 경기 민감주의 동향은 중요하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화학 쪽에 물론 정유가 들어가겠지만 이 정유 섹터 빼고는 다 많이 밀렸던 섹터에 대해서 매수 유입시키는 것도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히나 이제 어제는 좀 뭐 많이 안 썼지만 그저께 일간 단위로 한 거의 5천억 가까이 매수할 때를 보시게 되면 과거와 같으면 뭐 삼성전자 한 4천억 사고 나머지 업종을 한 분할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매수 물량이 뭐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르게 그냥 분산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효과들 자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시각이 추세적인 반등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주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업종군들을 선택을 해서 집중화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이제 과도한 하락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오늘의 작전명이 차별화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별화의 기준점이 실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가 실적준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오늘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두산그룹주 많이 올랐죠. 한진칼이 어제 오늘 거의 한 이틀 동안에 한 20% 가까이 한 15% 이상 오르는 것 같고 뭐 그 밖에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국엔 과거에 너무 안 좋았던 업종이라든가 좀 과도한 하락 내지는 뭐 기업의 어떤 재무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가격 메리트로 인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겠죠. 과도한 하락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게 되면 당연히 주도하기보다는 또 이제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을 때 결국에는 주도하는 업종이 나타날 텐데 뭐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나 4분기에 비해서는 뭐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최근에 실적 업그레이드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쪽은 건설 업종하고 조선 업종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군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제가 볼 땐 주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져서 실적에 대한 차별화주에 대해서 공략을 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업종에 대해서 살짝 힌트도 주셨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매수의 타이밍은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대가 시작되고 나서 국내 증시가 제대로 올랐던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3월 만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인대라든가 ECB 쪽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거는 이미 지난주 이후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무리한 기대를 하시는 것은 금물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도 조금 수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기관과 가격 조정을 보인다라면은 궁극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뭐 한 1970 라인에서 1990 라인 정도로 잡아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상방의 룸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구간이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고요. 건설이라든가 조선업종과 같이 이제 1분기 실적 업사이드가 조금 남아있는 쪽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고베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도 꾸준하게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설하고 조선, 제약, 바이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고 있고 건설은 올해 들어서 가장 먼저 올랐다가 쉬어갔다가 약간 이런 모습인데요. 단기에 좀 더 강력한 시세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뭐 건설과 조선은 사실 등치가 크기 때문에 단기에 아주 강력한 시세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힘들겠죠. 다만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에 우려가 됐던 빅베스라는 부분을 거의 다 털어버린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를 한다라면은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조선은 사실 대우나 이런 쪽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쪽 재무 상황에 있어서의 좀 리스크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산업은행의 매각 절차라든가 뭐 삼성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장의 이상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면은 예상외의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안전화된 쪽에 어떤 공략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그대로 또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작전명 차별화로 잡아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 이벤트들 줄지어 있는데 섣부른 기대는 좀 금물이고요. 코스피 제한적인 상승 흐름 예상했습니다. 기간 조정 양상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장세 속에서 건설조선, 제약, 바이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